숨이 막힐 정도의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본격적인 장마는 언제부터인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몇 년간 해마다 역대급 더위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중순에 지금 기온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는 19일에 이제 35.7도까지 올라갔는데 네. 이게 이제 6월의 중순 기온은 75년 만입니다. 네. 평년 기온과 비교해 보더라도 거의 7.5도 이상 높은 기온이고요. 네. 또 이때 이제 이날 그 전국 35개 지역이 6월 최고 기온을 이제 경신을 했는데요. 네. 뭐 경주가 37.7도, 그다음에 광주가 37.2도를 포함을 해서 정읍이나 뭐 정선, 청주, 세종, 수원 등 많은 지역이 아주 이 6월 기온으로는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을 했고요. 네. 다음에 이제 이런 자동 기상 관측 장비죠. 여기서 관측한 것은 경북 경산이 39도까지 올라갔고 경기도 양평이나 여주가 38.8도까지 올라가는 등 네. 정말 이례적으로 상당히 기온이 많이 올라간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 이례적인 이번 더위의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지구 가열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겠고요. 네. 저 두 번째로는 작년에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그 대기 기온 상승이 있었고 네. 또 해수 온도도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좀 초과된 이런 열들이 지구 전체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한반도 쪽으로 기온이 많이 올라간 건 아무래도 이동성 고기압권 내 상당히 맑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사량이 굉장히 강했고 네. 거기에 이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뜨거운 공기가 유입됐던 것도 하나의 영향이었고 또 우리나라 주변에 해수 온도가 높습니다. 해수 온도 높은 것도 영향이 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경북 경산이 39도를 넘어섰단 말이죠. 이제 한반도가 40도를 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 뭐 40도 지금까지는 가장 높았던 것이 2018년에 홍천이 41도를 기록한 것이 이제 한반도에서는 기온이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네. 당시 이제 서울이 39.6도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제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체 예보팀에서는 올해가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까지 폭염 일수도 가장 많을 가능성도 높고 아하. 두 번째로는 서울도 지금까지 최고 기온이 39.6도였는데 네. 40도는 올해 넘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작년서부터 올해 사이에 전 세계 기온이 기본이 40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0도 올라가지 않아야 할 지역까지도 다 40도 이상이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의 이 대기라든가 해양이 지금 엄청난 그 많은 그 열로 뜨거워져 있는 것들이 금방 식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네. 뭐 이제 엘니뇨는 좀 중립 상태로 가고 라니냐로 지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올 여름까지는 그대로 그 엘니뇨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온전 우리나라도 올해는 서울도 특히 40도가 넘는 기온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올해 서울도 40도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인도도 50도를 기록했다는 기사도 있고요. 세계 각국이 지금 사실상 찜통 상태인 건데 이런 그 살인 더위라고 하죠. 이런 그 더위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 피해가 극심하죠. 대개 이제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나타나는 것이 뭐 어떤 태풍이라든가 호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네. 폭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94년 폭염 때 한 3,500여 명의 사망자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뭐 당장 메카 성지에서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인도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그리스라든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폭염이라는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네. 이거는 이제 작년서부터 지금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기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네. 강수량도 늘어납니다. 대기온 1도 상승할 때 보통 그 수증기량이 7%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호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뭐 브라질 호우라든가 지금 뭐 아프리카의 동부 지역의 호우라든가 많은 지역이 지금 호우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작년에도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역대 가장 많았죠. 1조 3천억 건당
1조 3천억 이상의 재산 피해를 가져왔던 자연재난이 28건이었거든요. 그 역사상 가장 많은 자연재난이 발생을 했고요. 네. 뭐 이렇게 이제 기온이 폭염이 올라가고 가뭄이 발생을 하면 이 대형 산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작년에 뭐 예를 들어 그리스 산불이라든가 캐나다 대형 산불이나 하와이라든가 칠레 뭐 잘 아시겠지만 멕시코 대형 산불이라든가 이런 많은 전 세계적으로 올해도 지금 미 서부 대형 산불까지 이르도록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네. 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연쇄적으로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 해수면 온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 이게 전반적인 기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통 그 대기의 많은 과다한 열의 90% 이상을 해양에서 그걸 흡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구의 대기 기온이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양의 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열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해양 해수 온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일단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 가열화가 가속이 됩니다. 네. 그 많은 에너지가 다시 어느 한계까지 이르면 더 이상 대기의 그 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이 받아들인 열을 갖다 오히려 배출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해수 온도 올라가면 바다 생태계가 파괴가 됩니다. 가장 먼저 산호부터 사라지고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폭우, 뭐 호우라든가 폭설이라든가 태풍이 강력해진다든가 이런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고요. 네. 다음에 이제 해수면 상승. 이게 왜냐하면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이런 영향까지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해양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대기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많이 인식들을 하시는데, 실제는 이 해양이 훨씬 더 많이 지구에 이런 어떤 악기상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네.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이미 뭐 강릉에서는 올여름에 세 번째 열대야가 발생을 했다고 하고, 사실 강릉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이 밤에도 지금 더운 상황이거든요. 올여름 열대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기온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바다 옆에 있다 보니까 습도가 높아서 열대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내륙 쪽은 습도가 낮다 보니까 이제 폭설 인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은 열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문제는 장마가 시작되면은 습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비가 오지 않는 날 같은 경우는 거의 열대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 끝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을 하면은 이 고기압 자체가 상당히 고온다습한 고기압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대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 열대의 특징이라는 것이 일단 기온입니다. 기온이 높은 해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대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이 1994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더웠던 해인데요. 이때가 36일 서울에 열대가 36일이 발생을 했고요. 네. 다음에 전 세계 기온이 가장 높았던 2016년에 서울에 32일에 열대야가 발생을 했고요. 아하.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장 더웠던 2018년에 29일에 열대야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일단 열대야라는 거는 습도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일단 장마 때 비도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에 올해는 상당히 발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도 40도가 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기록됐던 열대야 일수보다도 오히려 올해가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를 기록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어제부터 이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인 장마철은 그럼 언제로 보면 될까요? 장마는 이제 제주도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평년이 6월 19일이었는데 어제 20일에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 네. 하루 늦었고요. 아하. 다음에 이제 내일 들어오는 게 이제 어디까지 기상청에서 장마다라고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내일도 충청까지는 이 장마 전선이 한 비가 내리거든요. 네. 근데 현재까지는 뭐 일단 남부지방까지는 확실히 장마가 시작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기상청이 만일 충청까지도 장마 시작됐다고 한다면 남부 같은 경우는 대개 평년이 23일 시작을 하는데 내일 시작한다면 20일이니까 하루 일찍 시작하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문제는 수도권 쪽이죠. 수도권과 강원 쪽이 언제 시작할 것이냐는 건데 현재 기상청 예보로는 수도권 쪽은 24일에 비 예보는 있는데 네. 24일은 북쪽 저기압으로 인한 비입니다. 그래서 장마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대기 불안정한 저기압이 내려오면서 비가 내리는 거라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예상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한 27, 8일경 정도의 일본 모델에서 장마가 수도권까지 시작하는 것으로 예측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아니라면은 30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7, 8일에 시작하지 않는다면 암만 늦어도 30일에는 시작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 평년이 25일인데 대개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늦게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러면 이제 장마가 지속되는 시간은 언제로 보느냐면 대개 평년과 비슷한 시기에 끝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북태평양 고기에 좀 다소 강하게 북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제주 같은 경우는 한 7월 한 20일이면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서울이라든가 중부지방도 7월 25일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등 수도권은 장마 기간이 한 27일 전후 될 거로 보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 약 한 달 정도 장마가 지속되면서 정말 역대급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역대급으로 많은 비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태풍도 사실 걱정이거든요. 올해 태풍은 좀 이례적으로 셀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엘니뇨하고 연관되는 건데 대개 슈퍼 엘니뇨가 발생했던 그 다음 해를 보면은 네. 태풍이 굉장히 늦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서태평양상에 6월까지 4.2개 정도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네. 올해는 한 개밖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5월에. 네. 6월에는 아직 발생을 안 했고요. 굉장히 늦어요. 공통적으로 보면 뭐 1983년 또 뭐 1998년 또 2016년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작년에 엘니뇨가 발생을 해서 올해 초에 2.0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 슈퍼 엘니뇨까지 갔거든요. 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도 늦게 시작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7월서부터 그 위에 태풍이 얼마나 발생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단 서태평양상에서 대개 7월서부터 그 많은 그러니까 평년보다 많지는 않더라도 거의 평년과 비슷한 정도의 태풍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강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개 이제 엘니뇨가 발생한 다음에는 우리나라 태풍이 강한 태풍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연구도 있는데 네. 일단 저희 그 예보센터에서 예측을 한 것은 올해 태풍이 한 3개 정도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다. 네. 근데 태풍은 상당히 강력하게 예상을 하는 것이 현재 중립이지만 라니냐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태풍이 발생을 서태평양 해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그쪽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게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를 많이 북상을 한다면 상당히 강력한 태풍이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3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아마 좀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뭐 불볕더위였다가 비가 오면 한꺼번에 좀 많이 내리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한국도 이제는 아열대성 기후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주도하고 남해안 쪽은 이미 아열대 기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아열대 기후가 되지 않는 것이 겨울이 춥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맞추질 못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름 이 기상만은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 완전히 아열대 기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여름철 같은 이 기상을 보면은 오히려 동남아보다 기온도 높아요. 비 오는 패턴도 동남아 패턴을 이전 닮아갑니다. 옛날처럼 장마가 시작되더라도 계속 흐린 가운데 찌릿찌릿 이런 비가 아니고 네. 비가 오더라도 짧게 강하게 쏟아붓고 이런 그러니까 스콜성 혹은 뭐 우리가 말하는 뭐 게릴라성 이런 걸로 지금 다 바뀌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패턴들이 사실은 아열대 기후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기후만은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아열대 기후로 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름이면은 사실 또 그 해안가로 놀러 가는 분들은 이한류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이한류가 요즘 좀 자주 최근에 들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는 이것도 그 기상 이변 때문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한류 같은 경우 잘 아시지만 해수욕 갔다가 갑자기 파도가 들어왔던 것이 거꾸로 역파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실려 나가는 경우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가 좀 덜한 편이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가 미국 전체 3위입니다. 아하. 엄청나요. 그래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이한류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스터디도 하고 있고 또 경고도 하고 해수욕장마다 많은 그 안전 요원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네. 미국의 이제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죠. 이 해양연구로는 아주 굉장히 그 권위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그 예측을 한 걸 보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일단 이런 원인. 두 번째는 지금 해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10년마다 15%씩 해류가 강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해류가 강해지면 이안류도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안류는 모든 바다에서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파도가 있는 곳에는. 다만 이제 어떤 이런 지형적인 해안선의 모양이라든가 해저 지형에 따라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기후 변화 영향 외에 또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좀 과다한 그 해안선을 갖다 좀 변형을 시킨다든가 네. 또 기후 변화에서 침식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안류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태풍 전망과 이안류 상황까지 짚어봤는데요. 휴가 계획 짜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